아델리님 말씀에 따르면 과거 첫 스쿼트. 아델리님도 종아리가 많이 타이트 하셨었네요, 과거에. 우와, 엄청 좋아졌다. 뭐야? 잠깐만. 잠깐. 나 깜짝 놀랐잖아. 뭐야? 무서워. 나 깜짝 놀랐다니까. 우와. 뭐지? 우와. 뭐야? 우와, 여러분 연습으로 사람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요. 대박 감동적이다 이거는. 뺑이.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 도수치료 8년차 들어가는 치료사 박수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트레이너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뭐 생체가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아주 고급 인력을 모시고 와서 스쿼트 피드백을 해보고자 합니다. 103kg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혼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유튜버 분이시래요. 이제 첫 스쿼트와 이제 여러 연습으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이제 보고 싶다고 하셨고, 고칠 점이나 유의할 점, 그리고 짝꿍댕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델리님 말씀에 따르면 과거 첫 스쿼트. 아델리님도 종아리가 많이 타이트 하셨었네요, 과거에. 우와, 엄청 뭐야? 좋아졌다. 잠깐만. 잠깐. 나 깜짝 놀랐잖아. 뭐야? 무서워. 나 깜짝 놀랐다니까. 우와. 뭐지? 우와. 뭐야? 우와, 여러분 연습으로 사람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요. 대박 감동적이다 이거는. 뺑이도 허벅지 살이 이제 빠지고 근육이 좀 차면서 그런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뺑이도 개선이 됐고 발목 가동성도 좋아졌어요. 네. 아니, 와, 아델리님 진짜 멋있어요. 오른쪽 발, 아니,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 고관절에 약간 벌림 제한이 있다는 건데, 뭐 뭐 사람마다 이제 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비대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스쿼트를 이제 중량을 치기 시작하면 평소에 자기 몸무게만 부담하면 되는 관절들이 뭐 10kg 올린다 해서 10kg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제 부하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량 운동을 들어간다면. 지금 병외심으로 보는 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아까 너무, 네. 너무 멋져서 약간 마음이 찡했어. 그 다음 고블리 스쿼트. 오케이. 발이 오케이. 오른발이 살짝씩 뜨네요. 왼발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것 같은데 오른쪽이 살짝 네. 지금 아까 벌림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발끝이 살짝 뜨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딱 완전히 서셨을 때를 보면은 골반이 살짝 전방으로 경사져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그건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짝꿍댕이다 라고 했을 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좀 해소를 하면 좋을까요? 평소에 이제 운동하기 전부터 있으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좌우의 사용에 비대칭이 엄청 많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엉덩이 볼륨이 꺼져 있는 곳에 대해서 운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줘야지 체형 개선이 있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골반이 이제 비뚤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서 점검받고 골반이 그렇게 비대칭이 심하지 않다고 하시면 또 이제 자주 안 썼던 부분에 대해서 뭐 원래 그 데드리프트나 그 엉덩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 그 운동을 선택해서 운동이 별로 안 돼 있는 곳, 그러니까 볼륨이 없는 곳에 좀 집중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왼쪽 골반은 전방으로 경사가 되어 있고 오른쪽 골반은 후방으로 경사되어 있어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왼쪽은 둔근이 엄청 타이트해서, 그래서 저는 운동하기 전에 양쪽 다리를 좀 케어를 다르게 해주거든요. 왼쪽은 둔근을 풀어주고 오른쪽은 햄스트링을 먼저 풀어주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럼 확실히 컨디션이 나아요. 좀 케어를 다르게 해줘야 한다는 거. 역시 헬창이시네요. 평소에도 그냥 물리치료가 필요 없이 잘하시네요. 그래서 제 몸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델리님도 본인 몸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혼자서 계속 이제 보셔서 이만큼 개선이 있지 않았나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만큼 자세가 엄청 좋아지셨습니다. 그럼 좀 존경스러워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지금 왜냐면은 PT 경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혼자 열심히 찾아보고 다시 점검해보고 찍어보고 하셨겠어요. 상체 각이 자꾸 죽는데 세우면 중심이 뒤로 치우쳐 넘어질 것 같다. 무릎을 앞으로 밀어서 라도 상체 각을 세워야 하나요? 발목 유연성은 충분한데 스쿼트 시 잘 접히지 않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위처럼 하려고 무릎이 발끝을 일정 이상 넘어가면 무릎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지금 보면 약간 바벨의 위치가 좀 삐뚤어졌죠. 왼쪽에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벨의 위치가 내려가 있네요. 그리고 고관절을 펴는 곳이 양쪽이 달라요. 펴는 포인트가. 그쵸? 약간 왼쪽으로 빠지고 있죠. 오른쪽이 늦게 펴져요, 고관절이. 그리고 지금 골반의 높이도
비대칭이죠. 비대칭이에요. 저희가 확연히 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일단 복부의 압력이 내려갔을 때 풀리셔서 복압을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완전히 측면에서 찍었을 때라면 좀 문제되는 게 그럼 지금 뒤에 팔이 보이죠. 그쵸, 그러면 안 되지. 앞에 가려서 분명히 안 보여야 되는 팔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돌아갔다는 거죠. 오른쪽 측면으로 찍었으니까 내려갔을 때 약간 이렇게 됐다는 느낌이겠죠. 이렇게 상체가 그렇죠. 왼쪽이 뒤로 돌아가 있다. 그러면 바벨도 아까랑 똑같이 왼쪽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뒤로 도니까 몸통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죠. 돌아갔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고 그다음 상체는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앞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오히려 이렇게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골반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상체는 정면을 보려고 왼쪽으로 돌아가서 그쵸. 일어날 때는 왼쪽 먼저 탕탕. 여기 제 배만 볼게요. 자 여기서 과하게 하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탕 이렇게 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바지가 계속 돌아간다는 것은 일단 바지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하고 골반의 회전 방향을 점검해 보시면 좋은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르게 서서 아래 허벅 다리를 보셨을 때 허벅지가 만약에 왼쪽이 더 튀어나와 보인다 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골반이 회전됐으니까 왼쪽 다리가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거고 왼쪽으로 더 돌아갈 경우에는 오른쪽 다리가 더 튀어나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점검해 보셔도 되고 가장 정확한 건 이런 이제 치료사분께 이제 체킹을 받는 거 아니면은 이제 교정 전문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 지금 희진님은 조금 정도가 저는 심한 편이라고 여겨져서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치료를 받으시거나 검사를 별도로 받으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고관절 통증과 허리가 통증이 심해졌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불균형이 있으니까 고관절 쪽으로도 이제 통증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좌우 대칭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또 과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쪽 부분이. 그래서 통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희진님 상체 각은 하체부터 교정하신 후에 맞추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딱 측만증이 심해가지고 스쿼트 처음 할 때 희진님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교정 이제 뼈가 이제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게 아니면 그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럼요, 가능하죠. 너무 걱정 마시고 너무 걱정하게 말했어. 네. 죄송해요. 우리가 걱정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걱정돼서 혹시 네. 이랬는데 계속 운동해서 아플까봐요. 그렇죠. 저는 이러다가 이제 무릎이 한번 나갈 뻔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량 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 다음에 골반 이제 교정 그리고 이제 클램쉘 같은 클램쉘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 치료할 때도 좀 자주 쓰이는 운동이라서 둔부에 대한 이제 좌우 근력도 맞추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잘 움직이게 한 후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래요. 안전하고 부상 없이 오래 할 수 있는 스쿼트 자세, 증량 욕심, 과신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팁, 적당한 보폭 잡는 팁, 전방 경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스쿼트법, 허리 기울기는 어느 정도로 적당한지, 적당한 스쿼트 깊이 등 스쿼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전방 경사가 느껴진다. 아이고. 자 일단 허리 과신전이 보이죠 벌써? 네. 오리 엉덩이처럼 하고 계시죠? 아까 그리고 수학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방 경사인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버딩크처럼 보이는 하단 말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숄더 패킹을 할 때도 그래서 이제 상체를 견고하게 하라는 건데 위에가 또 잘 안 움직이면 허리를 이렇게 꺾어버리실 수도 있거든요. 뭔가 모습 자체는 로우바처럼 보이거든요. 스쿼트 상체가 자체는. 많이 숙여진 거죠. 그렇죠. 복압을 잡지 못해서. 허리가 아프실 만하네요. 저는 일단 증량 욕심에 대해서 증량 욕심을 많은 분들이 좀 버리셨으면 한다 라는 생각이 요즘은 좀 많이 들고요. 생각보다 세상에 건강한 사람 많이 없어요. 맞아요. 체형이 진짜 증량을 계속 연습해도 될 만큼 건강한 사람 많이 없고 바른 자세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데 지금 스쿼트를 할 때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오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바벨의 선을 무게중심 선을 이었을 때 아래 위로 정말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회원님이 주신 영상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밀렸다가 올라가면서 뒤로 밀렸다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직이 아니고 지금 사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내려갈 때 하단에서 앞으로 무게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게를 지금 버티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이제 허리 과신전을 말씀하셨는데 복부 압력이 풀리면서 상체가 많이 원래 버틸 수 있는 것보다 죽는다. 자, 프레임으로 끊어서 보면 자, 스쿼트라는 게 힙힌지가 무릎이랑 고관절이 펴지는 게 1대1로 일어나야지 우리가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허리 각도는 변화가 없죠. 무릎만 펴고 계세요. 무릎이 거의 다 펴질 쯤에 허리를 이제 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결국 중량을 들 때 하체를 안 쓰고 허리만 써서 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당연히 아프실 수밖에 없어요. 세트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몸을 이제 곱게 통나무처럼 생각하시고 얘는 아예 안 움직인다. 그리고 무릎과 우리 고관절은 일어났을 때 동시에 같이 펴진다. 똑같은 비율로 구부려지고 똑같은 비율로 펴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세를 수정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무릎도 펴면서 고관절도 같이 펴서 스무스하게 무게를 하체 전체 힘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연습을 하셔야 할 부분이다 라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 엉덩이가 자꾸 뒤로 말아서 오려고 허리가 꺾이는 느낌이 있고 자세를 신경 써서 해봐도 고쳐지지가 않고 복부 힘을 주는 게 잘 이제 와닿지가 않는다. 일단 뭐 앞모습에서는 발끝 방향이랑 무릎 방향도 이제 치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잘 나가시는데 지금 약간 여기서 내려갔다가 한번 꺾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웨이브 타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엉덩이에 힘이 집중이 안 가고 허리 쪽으로 많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엉덩이의 자극은 떨어지고 대퇴부 앞쪽이나 허리 쪽으로 통증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짝 하단이 말리는 버딩크가 조금씩 보이네요. 허리가 꺾여서 오히려 이제 버드윙크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허리를 좀 더 이제 덜 꺾고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게 더 허리에 안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깊이 내려가신다. 네, 엄청 가동 범위가 높거든요. 오. 스쿼트 선수하기도 좋으신 체형이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경사를 만드는 근육인 뭐 장요근이나 아니면 대퇴직근에 대해서 뭐 근막이완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복부에 힘을 주기가 좀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전방 경사인 분들이 이제 코어 근육이 떨어져서 배가 많이 열려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닫아주는 또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복부를 살짝 말아서 힘을 줄 수 있는 컬업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플랭크로 복부를 말아서 이렇게 딱 고정해 줄 수 있는 운동들. 네. 근데 근데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는 골반을 중립 상태로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결국 쉽게 말하면 골반 중립인지 아니면 꺾였는지를 인지하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앉을 때 허벅지 앞쪽이랑 위쪽에 자극이 느껴지고 일어설 때만 엉덩이에 자극이 오는 느낌이다. 허리가 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말리고 있는 건가요? 일단 발가락이 많이 뜨세요. 엄지발가락이 많이 뜨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체크해 봐야겠지만 종아리가 너무 이제 타이트해서 발목 가동성이 잘 나오지 않아서 앞발이 뜰 수 있는데 사실 스쿼트 할 때 발바닥은 전부 다 지면에 잘 붙어 있어야 하거든요. 발목 가동성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허리를 너무 이제 꼿꼿이 세우려고 하시면 체중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중간에 왼발은 발바닥이 점점점 벌어져요.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왼발 쪽에도 좀 뭔가 안정성 문제가 있지 않나. 왼발, 뭐 무릎, 발목이 될 수도 있고 고관절이 될 수도 있고. 스쿼트를 할 때 최소 가동 범위가 엉덩이가 이제 무릎까지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회원님 보시면 앉았을 때 그 높이가 딱 무릎 높이까지밖에 안 내려갑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발목 가동 범위가 너무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발목 가동성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 하시면 차라리 이제 무릎을 조금 더 이제 내미는 걸 허락하면서 스쿼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쿼트를 할 때 상체를 많이 세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무릎을 너무 뒤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허벅지 중간에 있는 이 무게중심 중심선이랑 발 중앙이랑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무게중심이 중앙에서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헬스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촬영하셨어. 귀여워. 그것도 몇 번이 아니고 그니까요. 10번이나 하시니까 정말 열심히 봐드려야 돼요. 열심히 받아요. 좀 더 빠져줄까요? 그리고 구독자분 신발을 바꾸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신발 굽이 굉장히 높네요. 지금 보면 약간 오른쪽 엉덩이가 더 밑으로 내려온 게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왔네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양쪽에 뭔가 고관절에 불균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오른쪽 고관절에 이제 벌림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우리 다리 벌리는 동작이 있죠. 무릎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엉덩이가 좀 더 빠지면 이렇게 내려와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오른쪽이 벌림이 잘 되지 않아서 왼쪽 발이 자꾸 바깥으로 돌아가고 오른쪽 엉덩이가 하단으로 내려가 보이는 증상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골반이 불균형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맞을까요? 네, 좀 더 이제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네.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뭐 스쿼트 할 때 발끝과 무릎 높이가 위에서 봤을 때 일치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을 많이 안 쓰시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안 나가는 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발목이 많이 뻣뻣하신 편이 아니라면 조금 더 발끝 바깥으로 무릎이 나가도록 허락하시면 방금 전에 말했던 발바닥이 뜨는 그런 보상 있죠. 그런 걸 좀 더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바일로 하는 클래스나 거의 홈트를 하고 있다. 매트를 깔고 맨발로 하는 게 자세에 많이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스쿼트를 하고 나면은 허리에 자극이 생기고, 일단 맨발로 해도 되냐고 했는데 발이 너무 불안정하신 분들은 집에서 운동을 하실 때에도 실내 운동화 좀 신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보면은 아래에서 허리가 말려요. 계속 반복적으로 허리가 지금 스쿼트를 하시는 내내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가 과신전 되어 있는 상태네요. 우리가 백리라고 부르죠. 네. 무릎이 계속 안쪽으로 모여요. 일어나면서. 그렇죠. 요거는 이제 발끝과 네. 이제 무릎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벌써 발목이 이제 종아리가 일자가 아니고 안쪽으로 무너졌네요. 예, 지금 이렇게 안쪽이 볼록하게 무너진 걸 볼 수 있죠. 네. 특히 지금 오른쪽 보면 왼쪽에 비해서 많이 볼록한 걸 볼 수 있죠. 오른쪽 다리에 좀 다리가 내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이제 스쿼트 하다 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뭔가 위에 머리부터 여기 꼬리뼈까지 선을 그었을 때 약간 뭔가 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진 걸 봐서 지금 여기 고관절이 약간 벌림에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양쪽 다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이제 오른쪽이 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 간다는 뜻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제 클램쉘이나 힙브릿지나 그런 이제 맨몸 운동으로 버티는 능력부터 좀 기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붙이자면요,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그 전방 경사를 좀 심하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허리가 평소에도 과하게 펴져 있으니까 앉을 때 이 버딩크가 말리는 게 아니고 정상 범위로 가면서 버딩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컬업, 그 다음에 이제 하복부 쪽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엉덩이, 클램쉘이나 아니면 힙브릿지 같은 운동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은님은 지금은 좀 더 건강을 케어하셔서 다른 운동들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자세로 스쿼트를 계속 하시게 되면은 몸만 나빠지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나빠지죠. 네, 나빠져요. 이거는. 기존에는 80kg까지 8개를 진행하다가 90kg로 5개 처음 해봤는데 80kg보다 불안정해 보이고 더 앉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중량이 저한테 맞는 중량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시점에 중량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게 올리면서 어깨 목에 부담이 커지는데 견착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벨트 없이 스쿼트하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복압 잡는 연습을 해도 스쿼트 하는 도중에 다리 힘을 주느라 복압 신경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전 근데 이거 딱 읽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중량을 올리면 안 된다. 저도 안 된다. 지금 올릴 때가 아니다. 복압 못 잡는데 중량을 올리면 어떡해요? 멈춰! 안 돼! 위험해! 누가 올리라고 했어? 자, 일단 이 사연만 읽고 말씀드릴게요. 네. 본인 또 자세가 불안정한 걸 지금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불안한 자세와 잘못된 자세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의 손상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지금 허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되면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정말. 오 마이 갓. 멈춰! 안 돼! 무릎 맞아. 오 마이 갓.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거는 하프가 절대 아니고 쿼터인데 제대로 된 쿼터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중량을 올리고 싶어 하시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여기서 저는 무게를 많이 낮추셔서 40kg 정도로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바른 자세로 하프 절반까지 정확히 내려오고 복압을 유지할 수 있는 연습을 한 후에 중량을 차근차근 올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복압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벨트를 착용하고 고중량을 올려서 뭔가 도전하고 싶으신 열정은 잘 이해하겠으나 부상에 염려될 정도로 사실 자세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죄송해요. 나쁘게 말해서.
근데 네. 그냥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위에서.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아까 80kg라고 하셨죠? 네. 근데 보면 내려가는데 그 가동 범위마저도 무릎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허리를 많이 숙이고 계세요. 상체가 앞으로 많이 숙여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목 쪽에 압력이 느껴질 정도로 숙여진다면 허리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제 목뼈 같은 경우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목 뒤에 있는 인대나 안 그러면 스트레스 골절이 목뼈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솔직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키가 지금 172가 되세요. 근데 네. 이제 무릎이 안 나가려고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저도 영상 내내 느껴지더라고요. 172이시면은 보폭을 당연히 더 벌리셔야 하고 내려가실 때 무릎이 더 나오게 앉으셔도 되고 무릎이 나가면서 주의해야 할 거는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무게 중심이 몸의 중앙에 있도록 잘 케어를 하는 거고요. 키가 크실 경우에는 저는 고관절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상체가 어느 정도 굽혀진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뭐 파워리프팅이라던가 이제 고중량을 다루는 전문가 분들을 만났을 때도 어느 정도 상체 숙여짐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습을 하시면서 보완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키가 크시면 그 스쿼트 방법을 하이바 스쿼트가 아니고 로우바 스쿼트로 이제 바꿔도 좀 이제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압 잡는 법이나 이제 앉는 범위는 제가 다루기도 하고 또 더 이 분야에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니까 리프팅 선수를 모셔서 한번 강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할 수 있다! 근데 아직 2개월밖에 안 되셨대요, 헬스 하신 지.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진짜 잘하고 이게 계시네요. 그래도 자세가 이제 막 좋지 않더라도 들 수 있다는 포텐셜이 엄청 그렇죠. 포텐셜이 크시니까요. 장난 아니고 다양한 운동을 즐겨 하시는데 스쿼트 할 때 허벅지만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허벅지보다 엉덩이를 더 개입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체 운동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을 접을 때 한쪽 고관절이 엇갈리면서 빠지면서 엉덩이가 실룩거리면서 내려간다. 지금 봤을 때 약간 오른쪽 무릎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들긴 하고요. 무릎에 살짝 불안정함은 보이네요. 일단 이제 지금 바벨에서 밑으로 수직선을 가상으로 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이게 엉덩이와 앞허벅지가 이제 비슷하게 개입을 하려면 이 중력선이 발바닥 가운데 지나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올 정도의 가동 범위다. 뭐 키가 너무 크거나 다리가 길거나 그렇죠? 그럼 이제 다리를 좀 벌려가지고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이 이제 조금 너무 발 앞으로 떨어져서 지금 등 쪽에 등평근들 우리 숄더 패킹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게 좀 과하게 일어나서 등에서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엉덩이가. 네, 맞아요.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앉고 왼쪽으로 밀면서 일어나고 이렇게. 스쿼트는 이제 허리에 이제 고중량을 얹고 하는 거라 가지고 최대한 허리가 안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골반하고 고관절 말고 그냥 하나로 이제 몸통째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거 봐서 이게 고중량으로 올라가면 나중에 무릎이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스쿼트를 하면 허벅지만 두꺼워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스쿼트는 저는 힙보다는 아무래도 대퇴사두의 개입이 좀 많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힙을 더 키우고 싶다 하면은 고관절의 각도를 좀 더 접어줄 수 있는 V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시던가 이렇게 바벨을 가벼운 중량으로 하신다면은 런지를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스쿼트로 엉덩이를 연습하고 싶다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로우바 스쿼트 있죠. 그걸로 이제 좀 변경을 하시면 엉덩이 쪽으로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동작 잘하시네요. 네, 동작 잘하시고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스쿼트 할 때 발폭과 발 각도에 따라 힙이 잘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쵸. 와이드 스쿼트나 다른 보폭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 바벨을 이용해서 할 때 바벨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불안정할 때가 있는데 불안정함을 보완해 갈 수 있는 스윙 방법이 있는지 현재 원RM이 60kg인데 무게를 증량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키가 큰 편이라 무릎이 앞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동일하게 해도 괜찮은지 벌써 뭔가 다부진 느낌이에요. 옷차림부터 벌써 뭔가 다부져. 포스가 신발도 좋네요. 훌륭해. 자, 아까 제가 이제 바벨에서 수직선 내렸으면 발 중간쯤에 떨어져야 된다 했죠. 우리 초롱님 같은 경우 바벨을 이제 쭉 내려보면 중간보다 약간 앞이지만 뭐 다리가 기신 편이니까 잘 내려오시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이제 여기를 고착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중간이 잘 올리지 못하는 부분.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이제 허리를 중립 자세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배를 너무 밀어요. 예, 좀 포인트 들면 이제 엉덩이를 쥐어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허리가, 좀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고관절을 펴는데 펴면서 배를 이렇게 앞으로 한 번에 쭉 밀어요. 이렇게 밀리면 안 돼요. 그래도 자세가 엄청 좋은 편이세요. 엄청 좋으신데요? 엄청 좋으신데요? 네, 무게를 증량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원래 무게를 증량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고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 냉철했어? 그러니까 지금 운동 경력이 10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근데 무게 증량은 정말 오래 걸리고 그쵸.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더 스쿼트를 잘하고 싶다 하면은 스쿼트를 계속 연습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쿼트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근육을 다른 머신으로 빡세게 운동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쵸.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 때 약간 고착 지점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힙 스러스트, 그러니까 엉덩이만 움직이는 단일 관절 운동을 반복적으로 고중량으로 해주시면 또 이렇게 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중에 바벨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불안정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날개뼈에 바벨을 잘 견착시키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견착이라고 하면은 바벨이 등 근육의 조임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확 조여주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쿼트가 사실은 하체의 움직임만으로 보이긴 하지만 상체부터 내려오는 무게를 지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을 견착을 잘 시키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복부의 압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잡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 복부의 압력이 나는 잘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도 중간중간에 풀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오히려 기초를 잘 탄탄하게 잡으시고 힙스러스트처럼 이렇게 단순 관절 운동으로 고관절을 펴줄 수 있는 걸 고중량으로 연습을 해보신다던가, 약간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 컬을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이제 드롭 세트나 슈퍼 세트를 활용해서 하는 과정에서 좀 스쿼트가 증량이 됐거든요. 너무 급하다 하면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서 수행 능력을 올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구독자분들의 이제 스쿼트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렸고요. 피드백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공통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은, 오늘 구독자분들의 그 영상을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골반 전방 격사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백니, 무릎이 뒤로 빠져있는 그런 특성이 좀 보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자면, 복압을 잡은 상태에서 골반 중립을 유지하는 능력을 좀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방경사인 분들은 스쿼트를 하기에 앞서서 전방경사를 교정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치료자분들께 치료를 받는 거고요. 제가 전방경사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운동을 올렸거든요. 그런 운동을 이제 병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복압. 전방경사일수록 복압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복압을 잡는다는 거는 스쿼트 하는 내내 복부가 풍선처럼 공기가 가득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이마실 수 있는 최대량의 80~90%가 복부에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뱉는 거라서 사실 복압을 제대로 잡았다면은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그쵸. 약간 혈압이 머리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런 느낌을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우시다면은 이제 맨몸 스쿼트를 하실 때 하기 전에 복부에 공기를 가득 채우고 손으로 꾹꾹 눌렀을 때 복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다면 이게 잘 눌리면 안 되거든요. 슉슉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그 상태는 지금 하는 것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발은 이제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자꾸 안쪽으로 보이거나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체형 교정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발목 가동성을 좀 좋게 해주는 스트레칭이나 완화 운동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지금 여러 구독자분들처럼 짝꿍댕인지 아닌지 삐뚤어졌는지 아닌지 운동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그쵸. 저는 그래서 운동 영상은 꼭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딘가 통증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자꾸나 증량 욕심은 내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보는 증량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확률이 높고, 좀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봐야죠. 맞아요. 예.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최연님들 치칭해보면은 70~80% 이상은 건강하지 않아요. 일단 거북목을 하나씩 안고 있고 라운드 그쵸. 숄더 있고.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는 건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체형 교정을 받아보고 싶다면은 오늘 저랑 함께 해주신 우리 수환 선생님께서 이번에 피플리에서 물리치료 이제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맡게 되셨어요. 네, 이제 온라인 자세 평가라는 이제 그
클래스를 열게 됐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골반이 뭐 타당 움직이는 것처럼 심한 비대칭이 아니며 간단한 운동 피드백으로도 자세가 수정 가능하니까 만약에 자기가 스쿼트 할 때 느낌이 좀 잘 오지 않는다, 아니면 자세가 비뚤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좋은 정보들을 다뤄봤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다음 편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